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가 역대 최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냉부에 출연해 1등 홍보맨이 바로 주진우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자원 화제 속에서 예능 촬영을 했다는 프레임을 씌운 주진우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SNS 글에 있습니다. 냉부회에서 관저 냉장고는 언제 떼어갔고 관저 촬영은 전혀 없었나? 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나도 냉장고 옮기고 있을 건가라는 전쟁 나도 동탄으로 샤워하러 갈 거냐급의 SNS 입장을 밝히는데 주진우나 이준석이나 딱 이 방송 장면에서 뭐 됐다는 걸 알았겠지요. 방송 내용은 냉장고를 실제로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보안상 당연 대통령의 안가에서 대통령의 냉장고를 가져오게 허락할 리가 없겠지요. 주진우는 대통령실에 이어 민주당도 날 고발하겠다고 한다. 체포될까봐 무섭다. 그만하련다. 뭐 이럴 줄 알았냐. 이왕 나를 고발하는 김에 냉부특검과 냉부특별재판소도 만들어라. 라는 주진우의 SNS 글에 대해 김필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쫄았군요. 사고가 났던 9월 26일 대통령 일정은 국민 모두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시간 대통령은 귀국 중이었고 귀국하자마자 재난관리센터로 되어가 상황을 직접 살피고 지시를 내렸지요. 평상시 뉴스를 안 보는 저도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진우 의원은 검찰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검찰개혁은 검찰청 이름만 바뀐 것밖에 진행될 게 없으니 문제가 되어도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한다는 사실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동안 계속 그래왔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이 건은 국힘과 주진우 의원의 시비 걸기가 먹히기 어렵습니다. 평상시도 아니고 국민 모두에게 생중계된 것을 의혹으로 만들려 했으니 말이지요. 언론도 많이 도와주었죠. 만날 그런 것처럼 언론들은 주진우 의원의 주장을 따옴표만 붙여서 제목으로 다뤄졌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건은 언론이 도와준다고 될 일도 아니었습니다. 슬슬 출구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나 봅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온갖 사고에 온갖 미친 대응을 해온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서지현 전 검사는 검찰개혁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검찰청 이름 바뀌었다고 검찰개혁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름 바꿨다고 검찰개혁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검찰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언론 나온 거 보면 위헌적 개명이다 이러거든요. 위헌적 개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개혁 아닌 거예요. 개명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개명이니까 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명 수준에 일에 개명 불과하다.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도 기분 나쁘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뭐가 어떻게 돼야 검찰 개혁이 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야 제일 될까?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이거 한 가지만 보면 돼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지금 검찰에 직접 수사권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보안 수사권이다라고 하면서 보안 수사권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안 수사권 달라 이러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원래 수사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별건 수사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이 규정됐거든요. 법이 명백히 있는데도 검찰이 별건 수사 원칙, 금지 원칙 지키지 않았죠. 광범위하게 별건 수사하고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망신주기식 하고 가족 수사, 일가 수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적법 절차 위반하고 인권 침해 왔죠. 그런데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안 수사권 달라? 그러면 동일성 누가 판단하나요? 검사가 판단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를 어떤 게 동일성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이전까지도 별건수사 금지 원칙을 안 지키던 검찰이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별건수사 금지를 지킬까요?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CBS 노컷뉴스 단독 존폐기로 검 보안수사권 여당 내부 절충안 부상이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되 권한발동 요건을 두자는 절충안이 민주당 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가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당내 공감대를 차츰 얻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빵빵 터질 소리지요. 법사위에서 관봉권 띠지를 추궁한 것이 며칠이 됐다고 이럴까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용납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수사를 잘하니까 보안수사권 내지 보안수사 요구권을 가져야 된다? 지금 국회 불려 나와서도 다 수사를 은닉하거나 은폐하거나 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법률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경찰보다 실력이 못하잖아요.
민간인한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 엄청난 것이 지금 증거가 드러났는데 그건 감추기 위해서 하루 만에 증거가 소멸되지 않습니까? 사라졌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권 주면 증거를 완벽하게 은폐하시겠네요. 계룡 참고인이 소상하게 설명한 것처럼 챔버 공간에 넣어서 지문 예. 보존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그 거죠. 조치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시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네, 열심히 범죄 마사지를 하는구나 장탄식이 나올 뿐입니다.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즉각 다음과 같이 밝히는데 글쎄요. 부상하지 않고 있고 보안 수사권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헌정사상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개혁의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권한 분산을 하지 말자는 논리는 출발점을 잊은 것이고 정치검찰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조성은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미적거리다가 정권교체 또 5년 만에 되어서 또 윤석열 한동훈 같은 게 나타나서 지금 검찰에도 수두룩하더만 등하며 전부 뒤집어 놓을 확률 99.8%, 0.2%는 그 전에 계엄해서 다 학살할 확률. 관봉권 띠지 사건 수준의 검찰 수사관들과 그 수준의 검사들에게 보안 수사가 뭐 어쩌고 어째? 라고 일갈했습니다. 지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영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검찰에 더 이상 수사 인력을 남겨두지 않는 것이 이 수사기소 원리, 수사기소 그 원칙에 부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남겨두면 선택적 보복 수사, 선택적 봐주기 수사를 보안 수사라는 형식으로 계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보안이 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사권이 되는 거죠. 보안 수사권이 빼고. 되는 거죠. 네. 그 보안 수사를 계속 그 남겨두게 되면은 지금 검찰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사청이라는 것은 실제로 검찰이 지금 직접 수사 비율이 한 1% 정도 돼요. 전체 형사 사건에서. 그럼 중수청은 1%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공소청의 검사가 그대로 수사 인력을 가지고 지금 검찰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지금 그럼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거죠. 이게. 그렇죠. 인력도 하나도 안 빠지는 것이고요. 그럼 검찰은 보안수사 요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 네. 이유는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사실 돈이랑 연결돼 있어요. 정관비리랑 다 연결돼 있는 게 이거예요. 직접 수사를 가지고 있는 게 정관비리하기 좋은 판이거든요. 그렇죠. 예, 큰 돈은 언제 들어오냐? 큰 범죄를 저진 그럼요. 형사 사건에서 예, 나 기소 안 되게 해줘. 기소도 기소지만 구속, 구소 안 되게 그다음에 해줘. 압수수색 이 네. 단계별로 다 한마디씩 하면서 성과 보수 챙겨가는 이런 것들이 정관비리의 전형적인 마지막에 모습이죠. 집행유예 되게 해줘. 그럼요. 그럼 단가가 계속 올라가서 이게 몇십억짜리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그게 돈 문제다 결국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5일날 저희 이제 입법청문회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도 나와서 보안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게 되면 그 보안 수사권으로 무한정 확대하는데 그 1차 판단을 검사가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이 없는 것까지 보안 수사라는 명목으로 와서 압수수색을 하면 피의자가 누가 통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보안 수사권 없으니까 돌아가세요라고 순진하게 말하면 듣겠습니까 검사가? 그 해석을 검사가 하는데. 저리 가, 당신 그냥 재판 가서 거기서 따지세요. 나는 할 거예요. 못 막습니다. 그럼 이미 늦죠. 이게 본질이에요. 저도 그래서 생각합니다. 못 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런 논의가 된다면 저는 미국처럼 조사자 증언 제도도 그럼 같이 집어넣는 방식까지 같이 논의해. 조사자 증언제도는 뭐예요? 이건 뭐냐면요. 네.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을 또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조사자 거예요. 증언. 아. 네. 그래서 형사를 말하자면 그렇죠. 그건 그런데 가능하죠. 네. 미국 검사가 만약에 수사를 하면 검사도 증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재판할 때 좋다 이거. 검사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증인석으로 와야 됩니다. 좋다 이거. 예, 안 맞거든요. 그래서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인력도 없지만 조사자 증언 때문에 언제든지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네. 미국 영화에서 그래서 형사들이 재판장에 가끔 앉죠. 그거예요. 어. 그래서 조사자 증언도 그럼 같이 고민해 보자. 판사가 그래서 직접 묻죠 라고 형사한테. 그럼 검찰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그거 좋다. 조사자 증언. 네. 그리고 조사자 증언제도 좋다.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 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잖아요. 검찰 발로. 네.
그럼 유예기간 지금 1년 잡았습니다. 정부조직법 하면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설치하고 중수청 설치하는데 유예기간 1년 있는데 이 유예기간 1년 동안 검찰은 앞으로 신권하지 말고요. 신권이 들어오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전하십시오. 노하우를 이전하는 시간으로 그 1년 유예기간을 쓰면 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